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시민들은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윤석열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정치 진공 상태를 마무리하고 위기에 빠진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탄핵이든 개헌이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치 원로들은 윤 대통령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TK를 비롯해 보수 진영마저 희망을 버린 상황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전쟁과 같은 현 시국을 돌파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사과에서 더 나아가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는 시선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계대출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디딤돌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그동안 엇박자 가계부채 대책을 반복해 왔는데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축소를 번복하며 시장 혼란을 자초하다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K-팝을 시작으로 드라마와 웹툰까지 K-컬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뜨겁지만 최근 K-컬처 전반에서 위기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K-팝, K-웹툰, K-드라마의 현주소를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조성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지지율이 10%대로 곤두박질 칠 이후에 연 국면전환용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불평과 염려를 드렸다. 국민 여러분께 불평과 주변의 일로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며 모든 건 본인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2027년 5월 9일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할 것이다. 이렇게 호소했는데요. 외양은 사과를 하는 듯하나 실상은 자기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진정성 없는 사과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고 좌절했고 분노했습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스스로 리더십 시험대에 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격 없음을 선언한 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뉴스리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민들은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윤석열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집권 전반기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정권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인데요. 그 원인이 김건희 리스크에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정치 진공 상태를 마무리하고 위기에 빠진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탄핵이든 개헌이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뉴스토마토 취재진이 지난 5일과 6일 서울의 주요 대학과 상점가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첫 소식 유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서울의 주요 대학가와 상점가를 찾았습니다. 집권 전반기에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정권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시민들은 거듭되는 정쟁의 근본 원인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반복되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도 제대로 된 해명 없이 피하기만 한다는 겁니다.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도 높았습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탄핵론과 개헌론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었습니다.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만난 60대 상인은 탄핵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하야를 할 사람이 아니고 임기 단축도 보장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촌 대학가에서 만난 20대 남성은 탄핵이 남발되거나 정치적 수단으로서 전락하는 건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반면 여권 지지자들은 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탄핵 포석을 깐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최대 위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수세에 몰린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오늘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명태균 씨와 대화한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정권 위기론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질문 분야와 개수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 끝장 회견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전망인데 이는 지난 5월과 8월에 열린 제한적 기자회견의 틀을 깬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배수진을 친 상황 리포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존 방식과 달리 질문과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제한 끝장회견인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대국민 사과와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통령 내외의 공천 개입과 명태균 씨의 국정 개입, 윤 대통령과 명태균의 소통, 여론조사 보고 의혹 등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 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윤 대통령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면 국민 분노는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결과와 무관하게 김건희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이 제한적인 만큼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특검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치 원로들은 윤 대통령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TK를 비롯해 보수 진영마저 희망을 버린 상황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전쟁과 같은 현 시국을 돌파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사과에서 더 나아가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는 시선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수 텃밭인 TK마저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현실에 대해 유주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더 나아간 결단을 기대하는 시선은 적었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6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된 날부터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도 사과가 없다면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정치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보수 진영은 이미 희망을 내려놨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변명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사과 이상의 발표인데 가능성은 극히 작다며 전국에 변화를 줄 만한 대책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가계대출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디딤돌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그동안 엇박자 대책을 반복해 왔는데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축소를 번복하며 시장 혼란을 자초하다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윤영애 기자입니다. 가계대출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디딤돌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디딤돌 대출에서 예외를 두었던 방공제를 적용하고 새 아파트 입주 시 필요한 후취 담보 조건 대출도 제한해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기도 과밀 억제권역 소재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담보 인정 비율 70%를 적용하고 방공제를 적용하면 대출 금액은 5천만 원이 줄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만 적용되고 신생아 특례 대출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은 제외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새로운 조치가 적용되지만 LTV는 80%로 유지해 지원합니다. 시행 방안은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시행되며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 위례 신도시와 서울 강남구를 연결하는 위례 신사선 경전철 민간투자 사업이 또다시 좌초됐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단지들은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집값에도 먹구름이 꼈는데요. 서울시는 지난 8월 사업비를 1조 4,847억에서 1조 7,605억으로 늘려서 1차 공고를 냈지만 신청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이에 2차 공고에서는 사업비를 775억이나 추가 증액했지만 유찰됐습니다. 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를 연결하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민간투자 사업이 또다시 좌초됐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단지들은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집값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경전철 호재가 기대됐던 인근 부동산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중앙 푸르지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 9월 15억 4천만 원에 매매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동일 면적 가격은 2021년 말 18억 원대에 팔렸지만 올해는 14억 원에서 15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송파구 집값은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위례신도시 아파트는 여전히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부선도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으며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인근 집값도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부선 경전철 종점인 서울대 입구역 인근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 입구 아이원 아파트 59제곱미터는 지난 9월 8억 원에 거래되면서 2021년 말 최고가 3억 3천만 원보다 2억 3천만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건설사들이 최근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천장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김희상 국민의위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층간소음으로 최종 확인된 사건은 2020년 18건에서 2024년 77건으로 3년간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7월까지만 50건을 넘겼습니다. 자세한 소식 송장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소음 검사를 통과해야 준공 승인을 내주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후 건설사들은 최근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과 천장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DLENC는 지난달 28일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층간소음 1등급 바닥 구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DLENC 측은 기존 1등급 제품이 높은 원가 등으로 실제 현장에 도입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기술력을 집약해 상용화가 가능토록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미건설도 최근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고점탄성 모르타르를 사용한 바닥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고점탄성 모르타르를 사용한 바닥은 일반 표준 바닥 구조보다 8에서 10dB 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바닥뿐 아니라 천장에도 층간소음 감쇄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15일 업계 최초로 천장형 사음 구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시공하는 리모델링 사업에서 천장형 차암 구조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도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에 한창입니다. 삼표산업은 유동성이 좋고 평활도를 확보해 층간소음 저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특수 콘크리트, 블루콘 셀프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소음 검사를 통과해야 준공 승인을 해주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올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던 관련 법 개정안은 1년 가까이 소식이 없는 만큼 빠른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영 체력은 악화됐는데 임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00대 기업 임원 수는 2010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고 경영 실적이 저조함에도 지난해와 비교해 59명이나 늘었습니다. 아울러 1970년대생의 임원 진입은 증가한 반면 60년대 후반 출생 임원들의 비율은 줄어들었습니다. 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숫자는 지난해 실적 저조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원 증가세는 실적과는 반대되는 행보입니다. 때문에 올 연말 인사에서 임원 감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업의 세대 교체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원 중 1970년대 출생 비중은 늘고 60년대 후반 임원 비율은 줄었습니다. 내년 인사에서 MZ세대 임원은 200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유니코 서치 측은 젊은 임원들을 과감하게 발탁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SK텔레콤이 돈 버는 인공지능 전략을 본격 가동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AI B2B, AI B2C 삼각 편대를 구축하고 6년 후에는 AI 매출 비중을 35%로 키운다는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매출의 중심인 통신 부분과 비슷한 규모로 AI를 키우겠다는 의미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돈 버는 AI 사업을 추진합니다. AI DC, AI B2B, AI B2C 삼각 편대도 구축했습니다. AI 인프라와 기업 사업, 개인 서비스 모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빠른 서비스화를 통해 성장하는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수익화가 가능한 사업으로는 AI DC로 예상했습니다. 클라우드 형태로 GPU를 제공하는 구독형 모델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자체 LLM인 에이다덱스와 엔스로픽, 오픈AI 등과 협업으로 기업용 생성형 AI 시장 공략도 나설 예정입니다. AI B2C 사업은 에이전트를 주축으로 진행할 방침인데요. 국내에서는 에이닷을, 글로벌 시장에는 에스터를 선보입니다. 에스터는 내년 북미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SK텔레콤이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KT도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3사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세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KT와 LG유플러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KT는 임금 및 단체 협상 일시 비용이 2분기에 미리 반영되는 기저효과로 3분기 호실적이 전망됩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무형자산 상각 비용 등의 영향으로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인가이드에 따르면 KT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6조 6,625억 원, 4,564억 원입니다. LG유플러스 3분기 매출은 3조 6,391억 원, 영업이익 2,534억 원으로 추정됐는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역성장이 전망됩니다. KT 3분기 영업이익 상승 전망은 기저효과 때문이기도 한데요. 예년 3분기에 포함됐던 인단위 일시비용이 올해는 2분기에 미리 반영됐습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차세대 통합 전산 시스템 개발에 따른 무형자산 상각 비용 등이 반영되고 있는 영향으로 영업이익 역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플랫폼사 CEO들과 만나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간담회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와 박성호 인터넷기업 협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배덕훈 기자가 간담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른바 네카쿠당으로 불리는 주요 플랫폼사 대표들과 처음 만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유 장관은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주문했는데요. 플랫폼 기업이 신뢰받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영향력에 발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해줘야 되고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플랫폼사들은 각사의 상생협력 활동 현황을 발표하면서 추후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나왔는데요. 이봉희 서울대 교수는 단일 플랫폼은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제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규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보수적인 전략으로 나아갈 것이고 이는 소상공인 혜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부작용으로 기업 자원의 배당 쏠림이 우려됩니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금액에 따라 감세 지원을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골자인데요. 그중에는 대주주에 유리한 과세 특례나 상속세 경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부작용으로 기업 자원의 배당 쏠림이 우려됩니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금액에 따라 감세 지원하는 게 프로그램 골자입니다. 그중엔 대주주에 유리한 과세 특례나 상속세 경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밸류업 프로그램은 대주주에 집중된 배당으로 기업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 유인이 됩니다. 앞서 정부는 기업 집단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축소해 내부거래 사익 편취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수출 연관 내부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에서 제외시켜주는 감세 정책을 더했습니다. 이로써 해외 자회사에 대한 내부거래가 늘어나 재원이 쌓이면 모회사에 배당을 할 텐데 그것도 감세해줬습니다. 그런 다음 모회사는 배당 수익이 포함된 유보금을 재투자나 고용에 쓸 수 있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상 배당을 많이 하면 추가 감세 혜택을 받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국내 은행권의 기술 신용대출 공급 규모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중심으로 기업 대출 건전성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기술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공급 규모를 늘리기 어려워하는 모습입니다. 문성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은행권의 기술 신용대출 공급 규모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권 기술 신용대출 규모는 301조 4,919억 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수와 평가액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 연체율이 올라 건전성 관리에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은행권이 기술금융 규모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78%로 대기업 연체율 0.05%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은행권은 최근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통주 자본 비율을 13% 내외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 위험 가중치가 높은 기업 대출, 특히 중소기업 대출을 조금씩 조여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스토마토 문성주입니다.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직접 광고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 레드우드 코퍼레이션은 신기술을 사용하면서도 고객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해서 광고물을 만들고 있는데요. 정진우 레드우드 코퍼레이션 이사는 100년 기업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변소인 기자입니다.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직접 광고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물은 사용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데요. 이런 점에 착안해 레드우드 코퍼레이션은 신기술을 사용하면서도 고객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해 광고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진우 이사는 지난 2021년 합류해 2세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통 산업에 가까운 기존 광고물 제작 과정을 디지털화해 100년간의 기업으로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AI와 GPT와 디지털이 많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저희 레드우드는 1세대 기업에서 그리고 2세대 지금 개개인 그리고 우리나라를 넘어 모든 전 세계의 개인이 저희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객과 함께 상정하면서 고객의 상상을 그릴 수 있는 레드우드의 캔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레드우드 코퍼레이션은 주로 관공서 프로젝트를 도맡아 봤는데요. 정 이사는 고객의 범위를 개인으로 넓히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내년에는 플랫폼도 만들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레드우드 코퍼레이션의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최근 커피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향후 업계 전반에 걸친 도미노 인상이 우려됩니다. 커피 원두는 물론이고 설탕, 야자유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재반 비용 부담이 가중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체 측의 입장인데요. 특히 염가 마케팅을 내세우는 저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충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커피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향후 업계 전반에 걸친 도미노 인상이 우려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인스턴트 커피 시장의 90%를 점유한 동서식품은 이달 15일부터 커피 제품 출고 가격을 평균 8.9% 인상합니다. 또 스타벅스는 이달 1일부터 아이스 음료 중 일부 커피가 아닌 음료 11종의 톨 사이즈 메뉴 가격을 200원씩 인상했습니다. 커피 원두는 물론이고 설탕, 야자유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재반 비용 부담이 가중돼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체 측 입장인데요. 실제로 최근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여파로 로부스타, 아라비카 등 국제 원두 가격이 줄줄이 치솟는 추세이긴 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이제 저가 커피 카페를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그 커피 믹스 가격이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커피 믹스 가격이 올라가지고 소비자가 다른 대안을 선택하고 싶어도 다른 대안이 마땅하지가 않아. 이미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먹거리 전반에 걸친 가격 급등이 이뤄진 상황 속에 국민 음료로 자리 잡은 커피까지 잇따라 가격이 오르자 서민들의 한숨 역시 깊어지는 추세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초범입니다. K-팝을 시작으로 드라마와 웹툰까지 K-컬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특히 K-팝을 중심으로 K-컬처 해외 매출이 빠르게 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K-컬처를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점찍은 지 오랜데요.
하지만 그간의 폭발적인 성장과는 달리 최근 K컬처 전반에서는 위기 신호가 포착됩니다. K-팝, K-웹툰, K-드라마의 현주소를 사례로 살펴봅니다. 신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K-팝, 드라마, 웹툰에 이르기까지 K컬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정부도 K컬처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한 지 이미 오래인데요. 하지만 K컬처 산업 전반에서 최근 위기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선 K-팝의 경우 올해 역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업계는 피지컬 음반 판매 마케팅, 잦은 해외 공연이 팬덤에 피로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더구나 무분별한 피지컬 음반 판매를 두고선 환경 문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공연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업계는 이를 두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웹툰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학계는 이미 국내의 경우 웹툰 산업이 임계점에 달했다고 분석합니다.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디지털 만화보다는 인쇄 만화가 강세인데 이 구조를 깨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웹툰 불법 유통도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요소입니다. 역시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전담기구조차 없어 업계를 더욱 힘겹게 합니다. K-드라마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제작비로 계속해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제작을 해도 손해인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눈물의 여왕은 올해 시청률과 화제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은 감소했습니다. 제작비 증가로 인해 성공을 해도 적자를 보는 구조입니다. 제작비 부담에 제작 편수마저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의 경우 최근 들어 숏폼 드라마가 성장세인데요. 국내에서도 숏폼 형식에 대한 반응이 좋은 만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꼽힙니다. 다만 국내에선 숏폼 드라마 시장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 대선이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대선에 재도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의 귀환에 성공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초박빙이라는 예상들을 뒤엎고 경합주 7곳에서 모두 완승하면서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반도 정세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1월 7일 목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밤새 기온이 뚝 하고 떨어져서 오늘 아침은 이번 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그래도 날씨가 맑아서 하늘은 파랗게 참 예쁩니다. 급변하는 기온에 건강관리 잘 하셔서 겨울맞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